예. 첫 번째 동영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영상 20분짜리. 20분짜리 20개를 여러분이 시청하시면 되고, 또 과거에 찍은 14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14개 하고, 그게 몇십 분짜리 14개 하고, 요번에 또 20분짜리 20개 하고, 그래서 동영상을 계속 늘려서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에 처음 동영상에서 핵심은 부자학이란 새로운 학문으로서 많은 여러 가지 학문들을 복합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어떤 가치 창출과 사회 만족을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부자학의 이론화, 부자학을 어떻게 이론을 만드느냐. 이 세상에 모두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는 겁니다. 이론을 만드느냐. 부자학은 메타 브랜드가 될 것이다. 이 메타 브랜드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아주 엄청난 브랜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능할 거고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부자 공부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를 몇 년 있으면 퇴직하는데 퇴직하고 나면 세계 조직을 만들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여자대학교 같이 해서 전부 서로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부자학적 부자의 정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 30초 드릴 테니까 다시 보면서 자꾸 읽어보십시오. 학습이란 반복입니다. 부자학적 부자의 정의. 정신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물질적으로 자신의 일을 통해서 여유가 생기고 사회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셨습니까? 부자학적 부자의 정의에 합당한 사람은 경주 최부자댁과 간송 전영필 선생, 유일한 박사 이 정도인데 여기 있는 분이 경주 최부자댁의 최부잣집의 가장 마지막인 부자입니다. 최준 선생님, 최준. 경주 최부자댁이 어떤 집이냐? 300년 동안을 부잣집으로서 명성을 쌓으면서 세상에서 도움을 주고 모든 부를 나중에는 학교에 기증을 한 집안입니다. 여러분은 경주 최부자댁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송 전영필 선생은 어느 분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과거에 이분들은 다 경주 최부자댁이나 간송 전영필 선생은 다 부르에 있는 건 농사를 져서 만든 거죠. 경주 최부자댁은 황무지, 아무도 살지 않는 데를 개간해서 농토를 만들어서 불을 만들었고 간송 전영필 선생도 집안이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불을 만들어서 그 불을 가지고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를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 국가 유무를 시켰죠. 많은 재산을 버려가면서 국가 유무를 시켰고 이 유일한 박사는 님은 그 초창기에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와서는 의사로서 그 제약업종을 해가지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학적인 정의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공부를 해야 할 중요한 분들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독창적 부자학 이론 개발 과정은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개념 탐색, 논리 구축, 이론 검증, 종합 이론 단계입니다. 첫 번째 개념 탐색이 뭡니까?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만드는 것. 아십니까? 새로운 개념. 사회 소득.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사회에서 소득을 생기는 것. 그렇죠? 그런 부자 시민 행동. 그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논리 구축은 뭐냐? 이런 개념들을 연결합니다. 논리라는 게 뭡니까? 이론이라는 게 뭡니까? 개념의 연결입니다. 제가 오른쪽, 왼쪽에 약간 백내장이 있다래요. 근데 이 연세를 들면 남자나 여성이나 거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백내장인 게 이 눈에 약간 그 때 같은 게 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오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약간 수술하면 바꿀 수 있다며. 그럼 백내장이 뭐냐? 이런 개념을 만들고, 그것이 인체에 눈에 잘 안 보이게 한다. 그게 논리입니다. 논리라는 게 전부 그렇게 된다. 생물학에서 논리는 뭡니까? 세포가 건강하면 인간이 어떤다. 이게 논리죠.
국문학의 논리는 뭡니까? 국문학에서도 국어도 그렇고 마찬가지.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이윤이 많으면 회사가 발전한다. 그게 논리죠. 그 개념들을 연결해서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를 검증하는 게 이론 검증입니다. 우리 경영학에서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뭐 수학적인 방법도 쓰고 통계학적인 방법도 쓰고 설문지 방법도 쓰고 뭐 컴퓨터로도 반복하고 그래서 이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이론 그걸 통해서 메타이론 아주 큰 어떤 큰 그랜드 시어리라고 그러죠. 큰 뭐 소비자 행동의 그랜드 시어리가 이렇다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뭐 유전자 지도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생물학에서 유전공학에서 이런 식으로 부자학도 앞으로는 모든 이 세상에 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랜드 시어리를 우리가 만들겠다는 게 어떤 독창적 부자학 이론 개발의 과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개념 탐색 단계에 들어가 있고 제가 2004년에 부자학을 만들고 났으니까 아마 뭐 몇십 년 내에는 논리 구축이나 이론 검증은 조금 들어갈 겁니다. 종합 이론이 되려면 뭐 수많은 세월이 되겠죠. 수많은 세월이 걸릴 겁니다. 부자 원천 지식의 창조적 발굴. 여기 원천 지식이랍니다. 저것도 제가 만든 표현인데 소스 알려지라는데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만든다. 아주 중요한 게입니다.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뭡니까?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게 지식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어떻다 그런 걸 이게 이제 지식입니다. 그 지식이라는 것이 뭐냐? 부자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 나는 그러면 한동철 교수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제가 부자학을 공부를 했지. 어떻게 공부했냐? 나 혼자 공부를 했죠. 배울 데가 없으니까. 나는 경영학은 어떻게 공부해요? 경영학은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원래 건축과를 나왔는데 건축공학과 다니다가 나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몇 년 지나서 경영학과 석사과정 가서 거기서 경영학 공부를 하고 또 유학 가서 대학교 2개 다니면서 거기서 박사과 공부를 하고 석사 2년, 박사 뭐 7년, 그래서 근 9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교수가 돼서 논문 쓰면서 한참 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걸 깨달은 건데 책도 쓰고 근데 부자학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었는데 지식이 없었죠. 그냥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들어서 지식을 만들고 그러다가 지금 많은 교수님들하고 책도 같이 쓰고 제가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졸업생들과 같이 해서 부자학 연구학회를 만들고 회장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논리를 많이 만들고 책도 많이 내고 그것들을 지금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악 후선설. 이 개념 안에 부에 대한 생각들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악 후선설. 제가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냐? 우리 인간은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다고 하죠. 우리 학생들, 우리 과거 여러분도 배웠을 겁니다. 성선설이 뭡니까?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은 뭡니까? 인간은 원래 악하다. 그 두 개를 섞어서 내가 선악 후선설이라고 표현했죠. 누구의 경우에? 부자, 현재의 부자들 경우. 부자가 선악 후선설. 다시 말해서 많은 부자들이 악한 활동을 해가지고 부를 모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부를 가지고 좀 좋을 일도 하고 있다. 따라서 선악 후선설. 처음에는 악한 면이 많고 나중에는 선한 면이 많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중에 꼭 선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를 많이 모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부를 많이 모은 사람은 이제 만사무사라고 하는데 만사무사. 10몇 세기의 아프리카의 왕이었답니다. 왕.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당 13세기의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재산과 요새 전체 재산의 비중 이런 걸로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부를 모은 사람이 만사무사고 두 번째가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뭐 이렇게 하고 요새 많다는 빌 게이츠는 뭐 수십 등이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도 뭐 많았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죠. 중국에도 10만 3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많다 뭐 요새 지금은 RD 회장 한국에 뭐 이건희 회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만사무사가 많은 황금을 가지고 있다가 세상에 좀 좋은 일도 했는데 만사무사가 죽고 나서 왕이 죽고 나서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 로스차일드는 독일 태생인데 영국 뭐 프랑스 이쪽에 5나라에다가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부를 모아가지고 했다가 또 세상에 뭐 좋은 일도 했고 근데 록펠러도 그렇고 밴더빌트도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 발렌베리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부를 모으는 과정이 악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을 내만 빠지게 되면 그건 악해집니다. 정신을 하면 별 악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를 너무 물질만 치중하다 보면 물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악한 면이 생기고 나중에는 선해집니다. 그래서 선악 후선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에만 집착해서 많은 물질을 모을 경우에는 악한 측면이 있고, 그러나 그 물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룩한 후에는 세상을 도우면서 후선설, 조화해 줄 수도 있다. 이게 현재 부자들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지금 수십만 명의 부자들, 부자는 주로 가족입니다. 가정, 패밀리. 가족이 부를 내죠. 남성이 부를 만들면서 여성과 같이 하고, 또 여성이 뭐 물려받은 가족도 있고, 그래서 이 부를 만들었는데, 이 부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부 중에 상당수를 만드는데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증거가 있어요. 고위 공직자, 뭐 총리, 장관, 뭐 이런 대법원관의 대부분이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청문회 나가면 전부 그러죠. 군대도 안 갔다, 뭐도 했다, 물질, 부동산 투기했다, 뭐도 했다, 뭐. 그래서 다 창피하다 그러죠. 그게 전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부자들도 대부분이 그렇게 모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새는 이제 기부를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을 돕고, 그건 이제 초창기의 부의 역사였고, 앞으로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려도 그렇게 더럽게 버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방식으로 벌어서 그걸 세상을 위해서 쓰는 거. 이게 선악 후선설 뛰어넘는. 그때는 성선설이 유력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낮은 문제입니다. 충복향이 뭐냐? 영어도 제가 만들었어요. euphorianization이라고. 영어 단어에 euphorianization을 쳐보면 없습니다. 구글에서 충복향 치면 가로치면 euphorianiz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 누가 만들어요? 그거 제가 만든 영어입니다. 그렇죠? 나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인데 제가 만든 영어 단어입니다. 충복향이 뭐냐? 악한 면이 있지만서도 그 사람들이 불을 만드는 걸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겁니다. 아하, 저렇게 해야지 물질을 만든다. 충복향. 뭐냐? 마음속에 아주 그 어떤 새로운 물질에 대한 욕구가 아주 충만하면서 그걸 통해서 가는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물론 너무 많아지면 나쁜 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읽고는 깜짝 놀랐는데 여성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품으면 그 자체가 죄다. 아무렇지 않더라도 생각만 그렇게 해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물질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 물질, 타인의 물질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있고 내가 뭔가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지난 동영상 얘기한 가치 창출, 가치 활용입니다. 뭔가를 만들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일을 뭘 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충복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부자들을 관찰하면서 밤을 새워서 일을 했는데 손가락이 거의 부러져가는 것도 모르면서 일을 했다. 그 몰입, 어떤 표현은 몰입이라고 하죠. 그죠? 어떤 뭐 미쳤다는 표현도 쓰고 이런 표현들이 그 사람의 집중화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새롭게 하고 발가락이 아프도 계속하고 밤새 일을 하고 제가 몇 명의 세례를 들었어요. 어떤 여성이 부모님이 물려준 게 없고 결혼해갖고 남편이 실직 나오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녀 둘이 있었는데 자녀는 방 안에다가 그 당시에 요강하고 그냥 빵 집어넣고 문을 밖에 잠가봤대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서는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새로운 일 하면서 보험을 해가지고 물질을 많이 모아서 세상에 돕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집에 와봤더니 문이 열려있고 애들이 없어져가지고 엄마가 그냥 밤새 찾아다녔더니 어디 구석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을 방이 하나 있는 집에서 자녀를 주고 요강을 주고 그다음에 빵을 놓고 문을 잠그고 새로운 일을 찾아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빌 게이츠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래서 읽은 건데 빌 게이츠가 며칠 밤을 새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다가 빌 게이츠가 쓰러져서 그냥 자고 있었대요. 안경 떨어져 있고 여비서가 새로 왔는데 왔다가 그냥 회장실이니까 들어오다가 발로 밟았대 빌 게이츠가. 그때 깨어나더래요. 그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완전히 빠져가는 열정과 어떤
그런 걸 통해 자기 헌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게 충복행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감을 느껴보길 바랍니다. 부자 시민 행동은 뭐냐? 제가 부자가 시민으로서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냐? 너무 나쁜 일들을 많이 했다 이거예요. 이 부자 시민 행동은 뭐냐?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돕는 그런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물질 너무 많이 모으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이 안 와도 좋다. 나는 부자로서 새로운 affluent citizen behavior라고 제가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절제심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자 시민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다른 표현이죠. 선악후선서는 부자가 되고 살아가는 과정이 악한 면과 선한 면이 내포되었었다는 거고, 충복하면 그 물질을 만드면서 완전히 빠진다는 개념이고, 부자 시민 행동은 그런 전반적인 철학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게 철학적인 개념들이죠. 네. 사회소득은 뭐냐? 사회에서 소득을 버는 건데 일반인들은 사회에서 소득을 잘 못 봅니다. 그냥 직업 소득을 보죠. 직업에서 소득을 버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제가 어떤 공원 소득을 벌거나 제가 소득을 받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뭐 어디 기업체 가서 자문교수를 하니까 그걸 통해서 학교의 직업 소득과 어떤 회사에 가서 공원에서 뭐 그런 걸로 해서 책을 써서 이제 소득이 생기고, 사회소득은 소셜 인컴이라는 표현인데 제가 만든 표현인데 그런 거 갖고 상관없이 그냥 사회적으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같습니까? 많은 부자들이 그런 악한 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일보에 제가 칼럼을 썼고 그것을 압축해서 책에 낸 건데, 본인이 만든 어떤 큰 구조를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챙기는 거. 그게 이제 더 쉽게 해서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다.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 그게 뭐냐? 자기 재벌 회장이 자기가 회사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이 필요로 한 게 뭐가 있어? 뭐 물류도 있고 정보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그럼 거기다 음식회사 하나 바꿔요. 자기나 자기 자녀들 이름으로. 그리고 재벌 직원들 보고 전부 그 음식점을 다니라고 해요. 그 음식점이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아주 잘 되겠죠. 돈은 누가 벌어요? 주주가 누굽니까? 자기하고 자기 자녀들. 다시 말해서 자기 회사에 밥을 먹는 걸 전부 다 자기가 했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식당하고 교수식당이야. 이거를 특정한 사람이 했다. 그래서 이득을 벌다. 그렇죠? 이게 구조화된 거를 얘기합니다. 재벌은 뭐 학교 정도가 아니죠. 재벌이란 뭐 수십만 명이 막 직원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데서 먹어라. 그러면 그게 사회, 그렇게 통해서 이득을 버는 걸 사회소득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표현이죠. 이 사회소득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벌들이 그런 식으로 회사를 자기 개인의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해서 많은 신문들이 공격을 하고 있죠. 그 한겨레 신문이 특히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부작을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 자본주의나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는 신문들이 조선일보 쪽에 있고 좀 반쪽인 한겨레 신문이었다. 제가 부작을 만들었을 때는 조선일보 쪽에서는 뭐 좋게 보는데 이 한겨레신문에서는 좀 좋게 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면서 다 이제는 한겨레신문도 저 글을 쓰라고 조선일보 들고, 왜 그러냐? 저희는 물질에 치중한 적이 아니었다. 저는 한겨레신문의 논리에도 상당히 동조하는 면이 있고 조선일보 논리에도 동료가 있고 뭐 중간이라는 한국일보 논리에도 저는 어떠한 신문하고 상관없이 논리의 기본, 인간의 기본적인 면을 하게 된다. 사회소득에 대해서는 저도 개념을 많이 정리한 것이 한겨레신문에 쓴 글들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편파적인 게 아니고 새로운 걸 만들어가면서 저도 많은 걸 배우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사회소득이란 그런 자기가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 개인을 이득을 본 것. 아까 지금 재벌 회장이 자기가 그렇게 음식점을 내지 말고 아주 가난하신 분 100명이 와서 그 앞에 설렁탕집 하라 그러고 재벌 그룹을 거기 가서 밥을 먹으라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건 사회봉사죠, 사회봉사.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득을 전개했으니까 사회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